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제2의 건국전쟁이자 체제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파 신념으로 확실히 무장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선거 때마다 우리가 중도 탈행해서 망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확실한 우파 후보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국 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수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이 함께 나서서 만드는 기적, 제2의 건국전쟁, 체제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하나로 뭉쳐서 싸워 이기자,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이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절박한 선거다. 내가 당선되고 내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다면 그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 국민의힘 패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사를 내보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우리가 이루는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나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우리의 승리는 그저 남이 먹던 밥그릇을 뺏어서 우리가 먹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우파 신념으로 확실히 무장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서 국회 숫자가 많다고 행정권을 장악했다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걸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 자격으로 연사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결국 이들 즉 여권이 하려는 건 범죄자 대통령이 대통령 됐으니 재판을 다 뒤집는 것이라면서 좌파 전체주의 완성은 개헌이다. 올해 안에 검찰, 사법, 언론 장악을 끝내고 내년에 개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또 지방선거에서 사람을 잘 공천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우리가 중도 탈행해서 망한다고 생각한다. 조용히 안 싸우고 이미지가 괜찮으면 공천되는데 그래서 안 싸우는 것이라면서 잘 싸우는 사람, 당에 헌신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광역의원들은 이날 행사 도중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면서 서민 탄압 위선 정권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부동산 재앙 주거지역 정책 참사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 만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외교 포기라고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불참이 트럼프와의 접촉을 4번째로 회피한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외교를 포기한 외포자 대통령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 불참함으로써 제대로 이야기조차 못 나누고 돌아왔다면서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도 하루 늦게 참석해 회담 기회를 놓쳤고 나토 회의에서도 트럼프 참석 사실을 알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8월 유엔 총회 때는 전 세계 정상 등 145명이 참석한 트럼프 만찬에 혼자 가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울렁증 탓에 피하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질타했습니다. 관세협상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대통령이 단판을 못 지으니 관세협상은 석 달째 공전이고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주요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밝혔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에이펙에서 타결은 힘들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도중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표현에서 가령 박수영 의원이 이 대통령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 붙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보통의 경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도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말을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수영 의원이 밝힌 내용에, 박수영 의원은 또 현직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남의 말을 인용해서 소개해 드릴 때는 표현 그대로 대통령이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하시고, 왜 권순알TV에서 이재명 보고 대통령이라고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조금 이 경우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런 지적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영 의원은 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간극이 좁아졌다면서 에이펙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띄웠다면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기업들만 눈물 난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은 미국 탓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빨리 단판을 지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외포자, 즉 외교 포기자로 구경만 하는 탓에 대한민국 경제는 수렁에 빠진다고 역설했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지연으로 국민과 기업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신뢰를 구축했다고 자랑해 왔으니 정상회담으로 쌓은 신뢰를 활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협상은 장관급에서만 진행되고 이 대통령은 졸라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듯 일정한 거리를 뒀다면서 이제라도 좋으니 국민은 하루빨리 협상이 타결돼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 중이죠. 그런데 오늘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아주 깊이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임한 지도 며칠 되지도 않는데 바로 미국 대통령과 저런 정도의 각별한 관계를 쌓으면서 미일 양국의 공동 국익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재명은 어쨌든 다카이치보다는 취임한 지가 훨씬 오래됐지 않습니까? 6월에 취임했으니까 지금 넉 달이 이미 넘어갔는데 한번 미국 찾아가서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온갖 아부를 하면서 잠깐 만나고는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트럼프와 만나는 것을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구들장군이라는 표현을 소개해드렸는데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깥에 나가면 꼼짝 못하면서 집안에서만 애꿎은 부인이나 애꿎은 자식들을 들들 볶는 전형적인 아주 비겁하고 찌질한 구들장군이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추미애 관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바로 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2달 동안 무려 271차례나 야당의 발언을 막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무슨 국회 상임위원장인지 안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 입 막는 위원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조배숙, 송석준,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장의 자의적 토론 종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졸속입법 방지법,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의 토론 종결 동의 관련 규정 준용을 제안해서 위원장이 임의로 토론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질서유지권 행사 때 위원장이 의원에게 발언금지나 퇴장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피켓, 노트북 부착 문구 등의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서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재판관처럼 발언을 통제하고 야당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법안은 상임위 운영의 균형을 되찾고 토론과 수기의 국회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된 뒤 법사위에서는 총 271차례의 발언권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이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이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이 56회로 집계됐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습니다. 또 추미애는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안건은 다수당인 범여권의 반대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추미애 방지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붕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맥락에서 발의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토론의 자유 위에 세워진다면서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일 뿐이다. 이번 졸속입법 방지법을 통해서 국회가 상식과 헌법의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지위를 정치적 무기로 휘두른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을 거스르는 범정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는 국민의 감사다. 추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의 입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만은 요즘 특히 이 추미애나 혹은 최민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런 자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